반갑습니다. 제가 창원에 오기 전에 보니까 우리 창원 이 공업단지가 50년 됐더라고요. 50년 세레머니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78년도 대학 졸업할 때 대우에 들어왔는데 공작기계 하잖아요. 그래서 연수받을 때 한번 내려왔는데 그때는 뭐 밥 먹을 때도 없더라고요. 마상 가서 먹혀였는데 제가 20년 동안 이제 들락날락하고 로봇 하면서 들락날락했고요. 그때 로봇 이제 시스템을 이제 대우중공업에 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대우에서 이제 자동차 하면서 이제 투자를 했죠. 그 이후에 제가 또 워크아웃 하면서 그만두고 하다가 삼성 테크에 있으면서 또 여기서 10만 달 때 제조를 또 차원에서 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10년 동안 들락날락 했고요.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여기에 10년 있다가 이제 지금 은퇴를 했는데 아직도 로봇공학연수소 같이 이제 자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원이 좀 반가운 것 같아요. 제가 한 2년 전에도 요 하이젠모터 바뀌었죠. 하이젠 뭐 RM인가. 예. 거기도 제가 한 6개월 또 들락날락하면서 뭐 자문도 하고 교육도 하고요. 그 다음에 차원에 우리 로봇 쪽 하면은 이제 큰 과제를 했거든요. 10년 전에. 예. 그래서 오늘 뭐 간단하게 박은 시간 내주시는데 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전반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왜 로봇하고 관련있냐면 이게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이 있고 또 로봇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 보시듯이 이제 시장이 변화하고 있으니까 비즈니스 바뀌면 경영진은 바뀌어야 되거든요. 예,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제 잘 안 되긴 한데 1차는 이제 전체 산업혁명이고 영국에서 2차는 이제 우리 전기, 그죠? 전자 쪽이고 3차가 이제 컴퓨터예요. 우리는 실제 보면 이 3차, 4차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대기업에는 이미 4차에 들어갔고요. 중소기업은 3차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죠. 4차는 뭐 딴 게 아니고 3차에 그 토대 위에 하드웨어 토대 위에 4차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더 발전을 시키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맞는 이제 융복합 전략을 갖춰야 합니다. 그다음 보시면 여하튼 요즘 뭐 AI 이라는데 사실 AI는 2, 3년 전에 우리가 학교 공부할 때 신경회로만 뉴럴 네트워크 그걸 이제 좋은 말로 해서 AI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본은 이제 옛날에 2, 3년 전에 다 된 건데 거기에 준해가지고 이제 스마트화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스마트 좀 더 이제 멋있게 하면서 이제 속도적으로 많이 추가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초지능 뭐 AI죠. 그다음 사물 인터넷, 그다음에 뭐 로봇 쪽 해서 우리 제조업은 자동화까지 하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삼성전자는 거의 20년 전에 이미 다 돼 있어요. 왜냐? 그렇게 안 하면은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현재는 이제 대기업이 문제가 아니고 중소기업 문제죠. 우리가 특히 소기업 안 돼 있고 중소기업이 빨리 이제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하고 이렇게 자동화를 해야 옛날에는 자동화 할 때 돈을 따졌어요. 뭐 한 명 빠지면 얼마에 따졌는데 그 전에 로봇 할 때는 임금이 싸지 않았습니까? 제가 할 때 40년 전에 했거든요. 그때 왜 로봇 하냐? 딱 하나예요. 품질 때문에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가 보면 전자산업, 그 다음에 자동차가 수고한 이유가 물론 제품도 잘 만들었지만은 로봇을 통해서 품질 확보하고 하니까 성공한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되냐? 앞으로는 제가 이제 중소기업에 다녀보니까, 한마디로, 필수예요, 필수. 예, 사람이 없대. 지금 출산율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개인적으로 출산율 더 떨어져도 돼요. 우리 100년 전 생각해보시면 인구 몇만 명이죠? 그죠? 너무 인구가 많아요. 그걸 로봇으로 대체하고 인간은 허들이 이런 이제 로봇이 하고 인간을 좀 더 부가가치 높은 데로 하면서 인간적으로 사는 그런 개념이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로봇이 안 되면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로봇을 자동화 다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는데 이 기본이 이제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하면 좀 멋있는 거 위에만 쳐다봐요. 멋있게. 근데 그거는 이제 마지막 단계고 우선
하드웨어가 돼야 됩니다. 초반에 정부에서도 스마트 패턴을 했는데 일만 해도 될지 모르겠네. 초반에 실패했어요. 네. 아니 하드웨어도 안 됐는데 윗단계 하면 뭐하냐 이거죠. 일반 그 업체들 어떻게 됩니까? 이걸 적용함으로 해서 생산성 올리고 이게 우선적이잖아요. 그죠? 로봇 자동화, 일반 자동화 이게 안 돼 있으면 생산성이 안 오르죠. 근데 멋있게 해놓으니까 이게 될 리가 없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로봇 하는 사람들이 이걸 해야 된다고 우겨가지고 그 다음부터 계속 이제 하드웨어하고 같이 해줬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밑단계하고 그 다음에 같이 해야 되거든요. 예.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이제 옛날 뭐 했는데 지금 좀 달라졌지만 25년 벌써 내년 됐네. 25%가 로봇 대체된다는데 지금 생각하면 한 3, 40% 이상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인건비는 절감이 아니고 사람이 없어요. 아예 생각을 안 해요, 이제. 생산성 뭐 한, 예. 어떤 데 50% 이상 향상 되죠. 그래서 로봇을, 처음에 망설여요. 할까 말까. 근데 한 번 해본 사람은 계속 하게 돼 있어요. 보통 한 2년 만에서 본적 빼거든요. 그래 좋은 게 없죠, 그죠? 2년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 필요 없이 거의 뭐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사람을 줄이면서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또 안 가죠. 열악하고 하니까 이제 외국 노동자 쓰고 옛날 코로나 때는 뭐 못 오니까 그죠? 그런 게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이 로봇이 하게 된 이유도 그래. 여러분들 그 미국이나 선진국 왜 로봇을 만들겠어요? 3, 40년 전에 이래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하고 비슷해요. 예. 애들이 현장 안 가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열악해요. 내라도 안 가겠어요. 제가 40년 전에 대우중고 주물공장 갔더니 색가루가 막 날려요. 예. 그런데 어떻게 사겠어요? 지금 또 중소기업 가면 막 이런 공장에 미안하지만 도장을 막 뿌려요. 아니 또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예. 그런데 안 가죠. 그래서 이제 독일이나 일본은 그때만 애들이 다 의대 가고 지금 우리가 똑같은 똑똑한 애들 의대 가고 뭐 다 법대 상대 이런 애들 어떻게 불러들일까 해서 만든 게 이제 로봇을 만들었다고도 하더라고요.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그 다음에 로봇을 주면 젊은 애들 장난감처럼 부려요. 재밌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제조업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설비를 갖추면서 젊은 사람들이 유도를 해야지 무조건 가라 하면 내라도 안 가죠. 그래서 유럽만 봐도 간단 설명점 이렇게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유럽은 이렇게 사람과 같이 한 협동 로봇이 좀 많이 되어 있죠. 그거는 이제 우리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예, 그렇게 있고요. 로봇, 여기 로봇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요즘 로봇이 이제 대세인데, 저는 좀 역사 이런 걸 좀 알아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로봇 어원은 저 뜻이에요. 책고 작가가 이제 했는데, 벌써 그죠? 100년 됐네. 원래 작가들이 앞서가죠. 그때 이제 했는데 로봇하라고 해서 강제노동, 고대가 지루한 일. 로봇이 저걸 대체하는 거죠. 그렇게 했고요. 로봇 역사를 보면 50년, 벌써 70년 전에 미국이 시작했어요. 윤메이사에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저 보시면은 좀 다르죠. 지금 로봇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유압식이에요. 왜냐? 50년도에는 서브 모터라는 게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터가 유압 모터밖에 없어요. 저게 이제 군용이나 스페이스 셔틀 올리면서 이제 했거든요. 미국이 항상 뭐 우주항공부터 먼저 치고 나오고 그 기술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노조가 미국은 이해가 함대 들어오면 한 명이 나가야 되니까 노조 반대해가지고 이제 그만뒀죠. 근데 일본은 왜 됐냐? 70년도 이해들 써못 하면서 했고, 그다음 일본은 이제 종신포용이잖아요. 로봇이 들어온다고 자기 잘릴 일은 없어요. 근데 보니까 로봇이 자기 힘든 걸 다 해주잖아요. 웰컴 이래 된 게. 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설득이 있어요. 로봇에 대해서 또 친근감들이 여러 가지.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얘들은 70년대고 우리나라 10년 주기로 쫓아갔어요. 예. 80년대부터 해가지고 계속 쫓아갔죠. 근데 현재는 어떻게 됐냐? 일본은 엄청 커졌죠. 하나부터 해가지고 뭐 전 세계 1, 2, 3, 4등 해가 10개 이상 대기업이 다 잡고 있죠. 그 다음으로 이제 중국이 다 잡고 있고, 예, 그 다음에 한국은 다음에 말씀드리죠. 그래서 일본을 보면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로봇들이 되어 있고요. 이 창고를 이렇게, 한 겁니다. 해가 편하게 뭐 큰 로봇인데 사실은 대형 로봇은 쿠카가 제일 크죠. 그 다음에 가와사키 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예, 기타 등도 이렇습니다. 혼다, 와서 보면 이래,
걸어 다니는 로봇 뭐 이런 만들죠. 양팔 뭐 이렇게 쭉 있고, 가와사키도 보면 제가 좀 인연이 있는데 대우 다닐 때 우리가 가와사키하고 기술 재배했어요. 94년도에. 왜냐? 우리가 로봇 기술이 없기 때문에. 아니, 다른 회사는 현대나 삼성 뭐 LG는 있는 애들 막 해라고 하는데 뭐 한계 있잖아요. 그래서 대우는 그래요. 경영진이 이 애들 보니까 로봇 기술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막 쫀다고 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기술은 개발하는 게 제일 최고인데 시간이 걸려요. 제일 좋은 건 뭘까요? 남이 있는 거 빨리 각화하게 돼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로봇 기술 줍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 군산공장 90% 자동화 시킬 때 로봇이 필요하니까 1000대 사겠다 해가지고 쭉 수소만 해가 가와사키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팀장하면서 왔다 갔다 배웠는데 딱 한마디 그래요. 제일 안 했으면 로봇을 못 만들 뻔했어요. 그 정도로 기계도 그렇지만 여기 보이지 않는 게 뭘까요? 제어기, 그다음 속제어, 제어 기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기술들을 다 갖고 있죠.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럼 어때야 돼? 거길 나는 저는 그래. 말로만 거길 갈 게 아니고 일본을 알아야 돼. 알고 우리가 어떻게 쫓아가게 해야지 말로만 거길 한다? 그건 넌센스죠. 그래서 이 애들은 계속 투자를 했고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투자를 안 하니까 중국한테 지금 쫓기고 있죠. 일본이 이렇게 많이 투자하고 있죠. 근데 유럽도 보면 코카, 에비비인데 코카는 중국 업체한테 팔렸죠. 왜냐하면 중국이 워낙에 수요가 많은 데다 일본한테 밀리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대기업이 로봇에 빨리 눈 떴으면 코카를 샀어야 돼요. 코카가 일본 로봇처럼 엄청난 기술이 있거든요. 그걸 몰랐죠. 아마 대우가 있었으면 샀을 거예요. 제가 사자고 주사했을 것 같아요. 엄청난 기술이죠. 그래서 중국 로봇이 무서운 거예요. 저 기술을 습득하니까 금방 쫓아가죠. 우리도 가와사키 기술 습득해가 2년 만에 쫓아갔거든요. 그냥 개발하려면 영원히 안 돼요. 20년도 더 걸려요. 그걸 빨리 있는 기술은 빨리 캐치업해가 쫓아가는 거죠. 중국이 그런 전략을 잘 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국은 쭉 보면 이제 아일로보사, 뭐, 인투티브 서지카, 보스턴, 아마존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공통점일까요? 미국 애들이 그 전략이에요. 미국 애들은 투자를 해가지고 글로벌하게 먼저 치고 나가고 글로벌 마켓 1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싸게 팔죠. 그래서 아일로보사는 뭐 값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이 싸게 만들어야 되니까 200불, 300불짜리 어디서 만들까요? 중국에서 만들죠. 그다음 인터넷 서지카는 완전 수소 로봇 만들어가지고요. 10년 동안 이렇게 개발 사업화 했는데 이전부터 5년 동안 개발해왔어요. 핵심 기술을. 그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 넘버원이죠. 보슨 다이나믹스 말할 필요 없고 쟤들은 제어가 뛰어나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덤블링하고 이 짓 다 해요. 우리나라는 전혀 못하죠. 중국도 아직 어렵고 일본도 못하고 그랬어요. 그 기술 갖고 있는데 현대에서 인수는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서비스 로봇이니까 이제 물류 쪽에 많이 돌아서고 있죠. 저도 다 물류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 뭐 아마존은 키바라는 회사를 인수했거든요. 이 얘들은 그래요. 없으면 사버려. 사가지고 이렇게 발전시키죠. 그 다음에 아이로보사 큰 거는 사실 군사력 때문에 컸어요. 이게 아프가니스탄 그때 하면서 한 10,000대 이상 하면서 여기에 보면은 총이 달렸어요. 저격. 정찰도 하고 저격도 하는 게 20년 전부터 일했거든요. 지금 거의 무인화되잖아요. 그죠? 앞으로 전쟁은 이제 로봇 전쟁이 될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죠. 거기에 이제 쫓아가야 돼요. 국내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로봇은 전체적으로 보면요, 세 가지인데요. 일반 제조용이 있고요. 그다음 서비스, 개인 서비스, 그 다음에 전문 서비스라고 있어요. 제조용은 일반 제조업체고, 그죠? 개인 서비스는 이제 아까 본 청소 로봇 같은 거고, 그 외에 이제 국방, 농수산 이게 다 전문 서비스예요. 앞으로 여기는 무궁무진하죠. 근데 개인 서비스는 뭐가 문제냐? 가격 문제. 값이 싸야 되니까, 개인이 싸야 되니까. 근데 이 전문 서비스는 좀 비싸도 쓸 수 있는 거죠. 다 품종 소량인데 그만큼 이렇게 기술력도 필요하고 이렇게 많이 필요하죠. 국방 로봇만 해도 하나만 표시했는데요. 저게 이제 삼성 테크닉에서 5년 전에 개발한 감시경계 로봇인데 저희도 총이 달려있어요. 총을 쏘보니까 4kg도 작하게 냉정하고요. 그 다음 50, 100m, 108백제이고 그 다음에 또 뭐냐, 야간도 다 부를 수 있어요. 그때 농담으로 해서 우리 휴전사가 1000대만 설치하면 쟤들이 못 올 거다. 1000대 해가지고 용산 국방부에 다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만 있으면 딱 신호 오거든요. 다 감지할 수 있죠.
근데 저쪽만 해도 미국만 해도 뭐 해양, 해양, 그 다음에 육지, 뭐 드론 수백 기종이죠. 그걸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하고 있지만. 드론 할 때도 여담이지만 5년 전에 장군을 만났는데 우리 한 10,000대, 100,000대 갖고 있자 했어. 그럼 안 보이니까 지금 현실이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제조용은 참고로 이 분류를 이제 자동차, 전자, 조선에서 많이 쓰니까 이렇게 많이 이제 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수요가 되잖아요. 수요가 되고 이게 1억, 10억이지만 그걸 합원해서 몇십억 돈을 버니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수요가 많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참고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먼저 보시면 이 로봇이 예를 들어서 액추에이터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센서, 이게 하드웨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어기 있고, 요거 네트워크가 다 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참고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테스트 해볼 때 옛날에는 기능시험이었어요. 우리가 대우 있을 때 25년 전에 이제 비전 측정장치 사가지고 승능시험을 해왔거든요. 이런 말만 하지만 그 전에 쓴 사양이 엉터리가 생각하십니다. 왜 측정을 알고 왔는데, 그죠? 지금 중국이 그 수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현재는 승능시험까지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는 아직 미흡한데 저런 걸 해가 결국은 이 신뢰성 시험까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로봇은 시스템이거든요. 시스템도 적용해서 다 해야 되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냐? 베타 테스트까지 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대로 된 로봇을 만드는데, 국내에서는 성능까지 하는데 그 뒤에는 아주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근데 일본 애들은 30년 전부터 하니까 독일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좀 쫓아가야 되고, 이거는 하나의 시스템 냈는데요. 현재 로봇에서 이제 저기는 하나만 잘 만들면 돼요. 로봇은 한 20대, 그죠? 쭉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설치하는데, 저 위에 온라인, 이게 뭐 20년 전부터 다 해온 겁니다. 저걸 발전시켜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 일본, 뭐 EU, 중국 활달하죠. 특히 이제 중국이 2025년까지 제가 10년 동안 엄청 투자를 해가, 제가 10년 전에 중국 가고 작년에 상해 가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규모는 일본의 1.5배예요. 규모로 보면 전 세계 넘버원이 됐어요. 근데 이제 기술적인 거 이런 거 보면 일본이 더 낫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독일 뭐 이래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더 발전해야 되는데 좀 안타깝고요. 이렇게 해서 쭉 발전하고 있고요. 제가 좀 보통 이 자료 많이 준비해가 좀 간단한 빨리 넘어갈게요. 제가 옛날부터 이제 일본 전시회가 홀수 2년마다 개최하는데 꼭 가보거든요. 가면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그 세미나를 제가 내용을 쭉 정리한 건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 로봇의 10년 전 방향이긴 한데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자, 그러면 우리나라 어느 수준이냐? 아직 이 수준도 안 돼 있죠. 그게 이제 좀 답답한데 얘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저 보면 병렬 로봇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 보면은 이게 원래 병렬 로봇 4축인데 5축, 6축까지 이렇게 개발했는데, 재미난 거는 특허 ABB가 갖고 있어요. 거의 2013년도 풀린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풀리기 전에 개발해야 되죠. 이 애들 3, 4년도 개발 다 해놨어요. 딱 풀리자마자 대거 출품했어요. 그래가지고 확 휩쓸고 있죠. 자, 우리나라 뭐 했냐? 뭐 생각도 못했어. 특허 풀리는지 관심이 아무도 없었어. 그럼 뭘 하고 있었을까요? 뭐 멋있는 서비스 로봇 개발하고 있었죠. 근데 그 제품화된 게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그게 차이예요. 일본, 중국, 우리나라 차이. 일본, 중국 현실적인 제조업에 막 투자하는데 우리는 할 거 없다고 안 했죠. 거의 넌센스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그런데, 왜냐면 제조업이 이 수요도 많고 하잖아요. 계속 투자를 해야 돼. 이렇게 발전하는데 투자 안 하면 밀리죠. 그렇게 해서 얘가 범용, 실내, 소형, 고속하면서 계속 로봇을 이 수요처를 많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도 보면 재밌잖아요. 로봇 활용을 어떻게 하냐? 고생산성, 다품종 변량 생산인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고속화 설치하면서 일본 애들이 이런 거 잘한 것 같아요. 딱 정리를 잘해가지고 각계 목표를 정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투자를 해가 벌써 13년, 11년에 이미 다 현재 우리나라 수준보다 훨씬 앞서죠. 다 양팔 로봇 뭐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우리가 빨리 쫓아가야 되죠.
예, 2013년 저 가사기 로봇 특이에요. 저희 구조하신 분 아시겠지만 다 직결하시겠거든요. 저걸 전 세계에 처음으로 내놓고, 제가 볼 때 로봇 기구부는 가사기 중고업 제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중고업이니까. 좀 저기가 조금 판하기나 연습하고 못 쫓아가서 그렇지, 저 기구부는 전 세계 넘버원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19년도에 이제 판하기 이렇게 이제 저번 병렬 로봇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병렬 로봇은 기술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병렬 로봇이 대세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병렬 로봇 막 하잖아요. 막 하는 거 좋은데 얘들은 산업 로봇을 기본으로 하면서 병렬 로봇을 해요. 왜? 병렬 로봇 해봤자 수요가 전 제조업의 몇 프로 되겠습니까? 5%도 안 되거든요. 그걸 왜 몰빵하는 얘기거든요. 얘도 95%를 하면서 5%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전략을 좀 더 바꿔야 되고 현대화에도 좀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옛날부터 물류가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전세 가면 그 추세를 알 수 있어요. 이게 점점 발전해가지고 2024년 작년에 가보니까 거의 뭐 물류 로봇은 시스템을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기 다 되어 있고요. 물류가 이제 왜냐하면 웬만한 다 투자했는데 물류가 그나마 수요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다 이렇게 투자하고. 그다음 가사기 재밌는 게 이제 재난 구조 해가지고 저렇게 실제로 재난 구조용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고 있고, 수술 로봇 이렇게 가감하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요즘 추세는 이제 좀 전에 보신 3D 해가 빔 피킹해서 이제 집어넣는 거고요. 여기 이제 10만원 전자산업인데 제가 삼성테크에 있을 때, 배우 있을 때도 했고요. 삼성테크에 있을 때 했는데 뭐 이 전체 라인이 다 스마트 팩토리예요. 이걸 우리가 15년 전에 이미 다 해놨어요. 이 스마트 팩토리.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기업이 이미 앞서가고 있고, 문제는 우리 중소기업을 어떻게 쫓아가냐, 그 문제. 여기 보면 웬만한 메커니즘하고 정밀기계예요. 정밀기계 메커니즘에 오프라인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뭐 다 됐죠. 이렇게 생산 관리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무인 자동화, 지게차, 뭐 AGV, 요즘 제일 핫한 게 자율주행 물류 로봇이죠. 그리고 이건 참고로 이제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로보틱스에서 실내 배달용을 이제 개발한 건데, 그다음 현재 이제 협동 로봇이 이슈긴 한데 뭐 유럽에서는 사람과 같이 말하니까 막 하고 있죠. 협동 로봇 나름대로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장점은 사람하고 같이 일할 수 있다는 건데, 단점은 속도가 느리거든요. 또 톡 센서 달기 좀 비싸죠. 그래서 한계가 있고 특수한 용도는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아크 용도면 천천히 가니까 이런 데라든지 전문 서비스, 요식업 이런 데 많이 쓰고 있는데, 일반 제조보다는 수요 많지는 않은데 쓰고 있고, 최근에 보니까 이제 제조상 보니까 AI 다음은 물리적 AI다. 이 재미있죠. 물리적 AI. 이 개념이 애매한데 제가 이래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애들이 보면 주로 소프트웨어, 그죠? 컴퓨터 회사니까 오른쪽 보시면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미리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로봇 배치하는 걸 미리 다 터득한다는 거죠. 교육도 시키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테슬라 보면 로봇을 만들었잖아요. 이런 로봇들 다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는 로봇이 한국제, 유일하게 한국 모빌리티에서 만든 모바일이 해가지고 아주 긍정적인 것 같아요. 이거를 이 애들이 멕시코, 폭스콘 멕시코 공장에 적용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 서비스는 여러 가지인데, 이렇게 농업용, 뭐 작물, 여기도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료, 뭐 방제, 그 다음에 패션, 뭐 재고 관리. 이런데 여러분 모르는 가운데 많이 진출했습니다. 저는 건설 현장에도 이제 돌아다니고요. 그 다음에 요식업, 이 주방에서 일하는 게 힘들어요. 이 손도 아프지만은 연기가 나오면은 암에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것도 로봇으로 다 대처를 이렇게. 햄버거. 저는 이제 위에서 빚을 보거든요. 색깔을 보고 판단해요. 자, 색깔 보면 얼마나 익은지 알 수 있죠. 치킨. 요거는 제가 이제 판악 공장, 상해 판악 공장 우연히 찍었는데, 이 로봇이 뒤에 한 대가 있고 양팔 로봇이 있고, 이게 맨 앞에는 이제 협동 로봇. 왜냐, 사람과 접촉하니까. 이렇게 시스템을 꾸몄는데 중국에 공장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한국에는 못 봤는데, 이렇게 얘들은 그렇다고 팔지는 않아요. 얘도 몇 년 동안 이게 생착을 겪고 그 다음에 이제 팔겠죠. 한국은 보면 이제 이 역사도 있는데, 옛날에 이제 이렇게 78년 저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개발 참여했거든요. 그때 뭐 개발, 그 다음 저기 대우 로봇입니다. 대우 로봇 해가지고 저기는 가삭에서 그죠? 이렇게 쭉 발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현대, 뭐 유일 이렇게 하는데, 일본에 비해서 좀 작긴 하지만 우리는 또 작지만 강한 나라니까 여러 가지가 있고, 삼성이 하나 바뀌었죠. 10만 터가 중속기, 고속기는 못 따라가죠. 중속기가 시간당 40만 개거든요. 초당 11개. 눈 깜빡해서 11개를 막 찍어요. 그걸 이제 제가 있을 때 야마 축기당 3등 했는데, 우리 열심히 노력해가 기어코 1등 했어요. 1등이 대단하거든요. 그걸 이제 차원에서 다 만들고 있습니다. 보행테크도 넘버원이고, 이렇게 우리가 또, 잘한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SI 기업이 있고요. 이것도 참고를 보시면 시간관에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 하고 있고, 우리가 십몇 년 전부터 이제 로봇진흥원의 주관에가 보급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중소기업 열악한 데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0개 기업 2억 5천씩에 250억 했는데 350개 기업이 신청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 이렇게 많지 않냐, 더 하자 해가 내년도 한 1.5배나 2배로 너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꾸 보급을 해야 됩니다. 중국만 해도 정부에서 방강제하면서 보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 커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참고로 이게 기본 계획인데,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하고 있고, 지금은 4차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거고, 이 당시에 뭐 첨단 제조, 의료, 무인 뭐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첨단 무인 이송은 어느 정도 제품화되는데 나머지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 측면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앞으로는 제조업에 좀 더 많은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근데 발표한 게 이겁니다. 3대 전략에 이래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중요하고, 실제로 어떻게 하냐,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주로 쭉 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현재 우리가 여하튼 시장이 협소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SI 기업체 수가 적은데, 앞으로 SI 기업체가 갑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수요 기업 많은 SI 기업체 많지 않거든요. 앞으로 엄청 많은 로봇 수요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택이 하는 필수고요. 로봇에 이제 로봇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 현재 제조업에 우리가 적용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로봇 기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보니까 이 방산이 차원 이제 지금 먹이 살리고 있는데, 자주포 전차 그죠? 이게 참 공장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방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걸 우리 50년 동안 막 투자하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명품이 탄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주포도 그렇지만 K2 전차 진짜 좀 몰라도 뭐 넘버원이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예, 이렇게 투자하니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은 대기업 위주로 돈이 있으니까 좀 더 투자를 해가지고 현장 맞춤형 명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 좀 정도가 작아도 됩니다. 그런 건 뭐 1,000만 이하 저가 보급해가지고 많이 해야 되고요. 앞으로 우리 중소기업도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안 하면 밀릴 것 같아요. 벌써 다 커피 끊는 눈빨 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결론은 제가 이제 좀 더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방산처럼 좀 더 우리가 세계 명품을 해야 되고, 아까 보시듯이 삼성테크는 하나죠. 하나하고 고현테크가 계속 투자한 결과 1등 상품 됐거든요. 여러분도 1등 상품 해야 됩니다. 제가 대우나 삼성 있을 때 목표가 1등이거든요. 왜냐면 1등 아니면 도태돼요. 시장 원리가 3등부터 도태돼요. 휴대폰 보세요. 1, 2등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등 목표를 하다 보면 2, 3등 되니까 여러분 좀 더 투자를 더 열심히 하시고, 우리가 보니까 성공 사례 많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참고를 해가지고 열심히 하면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